서울대 출신 작곡 선생님?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40대 여성이 자신을 저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작곡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 작곡과를 졸업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그렇게 속였는데요. 이렇게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학생 5명을 가르치고 모두 5,800여만 원, 상당히 많은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해당이 여성은 실제로는 화학과를 졸업했지만 인터넷에는 자신이 이제 작곡가를 나왔다. 서울대 학사 대학원까지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렸고요. 이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자신이 다수의 학생들을 이미 합격시킨 적이 있다 이런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그 영화 진짜 기생충의 한 장면이 약간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죠. 보통 과외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러면은 물론 정말 일부 학부모들은 뭐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라라고는 하지만 또 그걸 이렇게 요구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예?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19살이니까 얼마나 많은 과외 선생님들을 만나봤고 주변의 엄마들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어요. 한 번도 선생님 뭐 어디 나오셨는지 증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군요. 미리 보여주시면 모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그 어떤 보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이면 알아낼 방법이 내 아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한테 어느 학교 나오셨고 학사, 석사, 박사 다 보여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소개를 받을 때도 그렇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도 그냥 믿고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속이리라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뭐 진짜 그런 무언가 증빙할 수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면 또 그런 걸 위조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김 씨가 말이죠. 네. 어떤 정황, 혐의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본인은 뭐 작곡 뭐 이런 걸 모를 거야. 아마 뭐 알 수도 있을라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속여서 타인한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금 얻은 상황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고요. 지금 각각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만약에 갚지를 못하면 뭐 실형도 가능한 사안이고 그걸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작곡인데 정말 이런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썰만 풀면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음악을 가르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조금 뭐 근데 전혀- 거짓말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게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전혀 문외한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깨 너머로 조금이라도 조금의 지식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양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기라는 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더라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는 점이 확실히 되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경력을 보고 그 경력을 확인했는데 만약에 그 경력이 아니라면 내가 과외를 안 맡겼을 것이다라는 정도가 되면 고지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그 법원에서는 이게 단독 사건이었어요. 단독 사건이었는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우리 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범행의 수법, 기간, 금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이 갖고 있는 레토릭이죠. 반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초범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조금만 저희들이 들여다볼 거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반 같이 즉 그에 대한 피해 금액이 있는데 아마 피해 금액 부분에 대해서 5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4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라는 점은 그 피해 금액을 돌려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사실상 행위의 의도는 나쁘지만 결과는 1명 빼고 다 이제 그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이 승 의원님이 교습비, 학원비, 그러니까 이 과외비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 한 명하고는 지금 합의를 못 봤다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는데 그 뭐 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됐나? 이게 사실 형사하고 민사는 분리돼 있습니다. 형사에서 뭐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이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만약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는 합의를 받는 것 뭐 하면 합의가 이 사기죄는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마 교습비 나머지는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명은 왜 뭐 안 받으려 했는지 아니면 안 줄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롭게 본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승 의원님, 그런데 이 피해자 측이 배상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각하 처리가 됐다는데 이건 왜 이랬을까요? 아마 이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일 거예요.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5조에 보면 사기죄가 분명히 그 배상명령 제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그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분명히 배상명령 제도가 되는데 배상명령이 안 되는 뭐 한 4가지 요건 중에 2가지가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배상명령을 하면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배상명령을 받아주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외비였고 과외비 일부 중에 일부는 갚았고 또 일부는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 금액도 특정되지 않았고 여기서 이걸 따져나가면 사기죄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하 내지 기각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이 이 행위를 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사실 민사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법원이 적극적으로 배상명령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여전히 한켠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이게 각하라는 거는 요건이 안 맞다라는 거죠. 저도 이 판결문을 다 읽지를 못해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데 지연 부분도 있겠지만 합의가 됐다라는 것을 봤을 것 같아요. 합의 금액은 뭐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최소 교수비 받은 건 돌려받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각하가 된 것 같고요. 근데 한 명은 지금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민사, 형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배상 이 제도거든요. 형사를 통해서 민사를 구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제도인데 우리 승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좀 이 한 명한테는 이 배상 판결 해줬으면 민사까지 가지 않고 이걸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변호사님, 생각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변호사 업계도 뭐 학력 위조 혹은 부풀리기 이런 게 좀 있는 편인가요? 변호사께요? 검색해 보면 나오긴 다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박사입니다. 근데 예. 네. 오. 법학 박사요. 그건 제가 따로 여쭤본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물을 치길래 뭐 법학 예. 박사예요. 예. 예. 학사, 석사, 박사 다 있습니다. 예, 단국대 법학 박사. 학교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예, 아무튼 그리고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다. 지금 그 학위를 부끄러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학교까지는 굳이 할 건 없는데 어쨌든 그 학교를 제가 속이는 경우는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군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거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